벌인 조직폭력배와 가정주부 등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습니다. 판단이 어마어마해요. 무려 60억 원에 달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게 전문 타짜들이 아니고요. 우선 깜짝 놀란 게 우선 6명은 구속이 됐어요. 네. 네. 이러한 이제 도박판을 주도한 조직폭력 관련자라고 하는데 6명은 구속인데 25명이 불구속이지만 입건이 됐는데 네. 16명이 주부입니다. 일반 주부들. 네. 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도박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여러분, 도박 중독은 어떤 사람이 걸리기 쉬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 돈에 대한 어떤 파워, 이 물질욕이 많은 사람,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범죄 심리, 그러니까 눈먼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들, 또는 신변 잡기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능한 사람들, 뭐 우리 그 고스톱, 화투 있죠? 사람들 셋 이상만 모였다면은 고스톱판을 벌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한량 기질이 있는 그런 노름꾼들, 이런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잘 빠지는 걸까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질들이 소위 말해서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 갬블러들이 되는 성향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패시브 갬블러라고 해서 자신의 현실, 부정적인 현실과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고자 갬블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나고, 또 재미가 나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정서적으로 중독 성향을 갖게 되는 그런 가정주부들, 그리고 노인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 속에서 정말 여성 갬블러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고자 도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독 성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60대 한인 여성이 이제 제 상담 코너에 노크를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그리고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출가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삶이 무료해지고, 빈둥지 증후군,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신드롬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빈둥지 증후군.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고 참 분주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덧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자녀들은 성장해서 출가하게 되고, 덩그러니 이 부부만 남게 되거나, 또는 이 여성 클라이언트 같이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느끼게 되는 이 빈둥지 증후군은 매우 정서적으로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카지노에 우연히 접하게 되고, 그리고 재미삼아서 가볍게 하던 그런 갬블링이 이제는 중독 성향을 갖게 되고, 자신의 그 수유물들을 거의 탕진하다시피 하고 점점 초조해지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의 심리와 행동을 좀 치료해달라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저희 상담센터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시작한 지는 불과 한 달 조금 넘는데,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 수준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오랜 세월 어머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크레이지한 라이프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그 트리거링, 심리적인 도화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좀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많은 갬블러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예, 물론 돈은 중요하지요. 사람의 경제 생활에서.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이며 또 얼마의 돈이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삶이 지금 현재 윤택하고 또 미래가 안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기 기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제 많은 갬블러들이 이러한 그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the more the better, 그러니까 다다익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리밋이 없고 일단 갬블을 해서 돈을 많이 따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따지고 보면은 점점 갬블링을 하면 할수록 이 돈 액수보다는 어떻습니까? 돈을 베팅했을 때 기대하는 돌아올 수 있는 그 확률, 딸 수 있는 그 확률에 대한 그 기대 심리, 이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쾌락과 환희를 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바로 그런 심리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의 액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정말 아까운 그 돈이, 굉장히 힘들게 벌었던 자기 재산들을 그냥 물 새듯이 술술술 새더라도 전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그 환각과 환희를 쫓아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밤새 갬블링을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중독 성향에 빠지게 될 때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예,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는 5가지의 단계로 존재한다고 설파했습니다. 가장 그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는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생존의 욕구겠죠. 인간은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 의식주. 가장 그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가난할 때, 자신의 그 재정적으로 가난할 때 가장 필요한 욕구는 잡이 있고 그리고 인컴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겠죠.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는 그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의 안전에 대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의 안전의 욕구. 그래서 이 갬블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안전의 욕구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면적인 관념이 어떤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강박과 또 돈에 대한 그 좌절감이 심했던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수중에 넣어도 왠지 불안하고 계속적으로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박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면한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의 근면성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질은 우리의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헐벗음에서 벗어나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당당히 우뚝 서는 그런 신기원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우리 한국인의 근면성의 그 뒷면에는 어쩌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어떤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심리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자신의 돈에 대한 열망이 그 가능성이 좌절될 때 바로 갬블링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돈에 대한 액수가 과연 자신의 삶에 어떤 안전함을 보장해 주는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 상담을 통해서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막연하게 많은 돈을 갖고 싶다. 왜 갖고 싶은가? 왜 많은 돈을 갖고 싶은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은 자식들 세대까지 뭔가 남겨주고 싶은 열망이 있죠. 내 자식들이야말로 나만큼 고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다. 내가 좀 만들어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도 우리 한인들 참 미국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새도 없이 미국에 온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성공된 삶을 좀 만들어주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안타깝게도 어떤 자신의 기준치가 없이 일에 중독이 되고 그냥 눈만 떴다면 일에 몰두하면서 살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돈 좀 벌었다 싶고 그 돈을 쓰려고 하면은 이제는 몸이 쇠약해지고 또는 병이 들어서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을 많이 갖게 되지요. 또는 자식들에게 그 많은 재산들을 물려주고 가지만 자신이 바라는 그 자식들의 삶이 제대로 만들어집니까? 삶의 진리는, 사람들의 행복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그런 경제 성장이 원동력이 되어서 밑바탕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은 자식들은 그 돈에 대한 그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하죠. 낭비하고 탕진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반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다다익선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해서 돈에 집착하면서 살아온 삶들은 결국은 그 결과가 자신이 바라는 그런 결과들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담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돈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이 지금 내가 노후에 은퇴하고 난 후에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은퇴하고 나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그 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추산해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하우스 모게지 페이먼트 다 끝났겠다. 또 그리고 나갈 돈 별로 없겠다.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은 이미 다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이 좀 더 많아서 내가 더 많은 파워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미래에 자기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우리 부모들이
건강한 마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남겨준다라고 하는 거,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요. 지금 한국 사회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상류층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잡아서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페어렌팅은 정말로 자식들에게는 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자기의 나이에 맞는 인컴을 자기가 추산해 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정도의 돈은 얼마든지 지금 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직시할 때 지금까지 갬블로 인해서 탕진되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고 자기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옛말에 그 시간은 금이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금이 소중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금만큼 소중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소비해서 금을 벌어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갬블링에 빠지게 되면은 그저 뭐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돈을 따기 위한 그 어떤 염원, 환각 효과에 중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갬블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COVID-19으로 인해서 참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불어닥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갬블링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불법 사이트에서 난무하고 있는 도박, 이 도박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잃고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태선의 중독을 얘기하다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딜레마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정말로 현실적인 그런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